좋은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답은 없는 거예요. 우문의 현답은 없어요. 파이프가 녹슬면 녹물이 나와요. 방법이 후지면 결과가 나빠요. 파이프 역할을 하고 방법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서명갑 강사님은 현재 한국 NGO 학회 부회장으로 공공기관과 자치조직에서 다양한 강의 및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명갑입니다. 네, 슬로건을 성동의 미래는 성동의 협치에 있다. 저는 주로 노원구에서 구청장님이랑 또 구의원님들이랑 그 5급 간부 사원들한테 협치가 뭐다, 이런 의제 발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거 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고, 성동구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이 가장 실천적으로 잘 되고 있고 협치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부러워요. 협치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게 한 10년, 15년? 왜 협치를 하죠? 자, 정답을 듣겠습니다. 민간과 함께 협치를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어. 알겠어. 성동구청장한테 전화해갖고 이인희 선생님 3주 의제란 단어나 협치란 단어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협치가 안 되니까 협치란 단어가 나왔겠지. 협력적으로 잘 되면 협치를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협치란 단어가 부각이 되고 박원순 시장의 제안으로 지자체와 함께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온 거고, 25개구 중에 지금 살아남은 데 4군데밖에 없어요. 노원구도 없어졌어요. 그 지자체장이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정부는 구청장이나 시장이 안 하면 끝이야. 주민의사와 관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는 아직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언어의 상당 부분은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의제, 협치, 재생, 교육 이런 거 다 일본 사람이 만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젠다라고 한 거를 의제라고 한 거예요. 의제. 그래서 나는 학자들한테 그래요. 말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을 좋은 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발굴은 이렇게 땅 파가지고 뭐 까내는 거잖아요. 도굴이라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발견하는 거야. 영어로는 디스커버리라고 돼 있어. 협치에서 의제 발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의 초기까지 세우는 것까지가 의제 발굴이라고 봐야 되겠지. 발굴에서 기초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분과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잖아요. 실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저 마음에 안 들어.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제를 발굴을 잘하는 게 사업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제가 그럼 어디 있어요? 의제가? 발굴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의제가요? 네. 그게 생각에 다 있는 거잖아. 의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 머릿속에 있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이렇게 깔 수도 없고. 토론을 해야지 뭐 그지. 아, 사실 문제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지.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안 보지. 내 게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누가 그랬어요? 민원과 의제가 헷갈린다. 민원이 뭐고 의제가 뭐냐. 여러 명이 민원을 제기하면 의제예요. 그죠? 한 사람이 제기하면 민원이겠지. 여러 명이 생각하면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국론이 되고 국론이 정책이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지 맘대로 하죠. 지 맘대로 해갖고 지금 저 난리가 났어. 옛날에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좋은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좋은 답은 없는 거예요. 우문의 현답은 없어요. 파이프가 녹슬면 녹물이 나와요. 방법이 후지면 결과가 나빠요. 근데 파이프 역할을 하고 방법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세가 후지면 결과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제 발굴은 나침판이 나침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하는 나침판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데 끝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저기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중반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획조정실 생각나시는 분? 삼성이라는 데다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기획재정부라고 있죠. 그 옛날에 뭐였죠? 기획재정부라고 안 했어요. 옛날에 재무부, 내무부 막 그랬잖아요. 기획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획, 플래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기획이 뭐냐 도대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름을 모아 비를 만드는 게 기획이라고 그랬어요.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상적 단어를 쓰는 걸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제 발굴해서 그래요. 제가 노원구에서 의장을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토론했어요. 토론. 현직 구의원이 와가지고 의제 발굴하는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공교육의 정상화랬어요. 그 사람 말이. 그래서 너 같은 놈이 구의원을 하니까 이 모양이랬어요. 그렇잖아. 공교육의 정상화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거고 동네에서는 뭐 해야 돼?
동네 아이들을 같이 돌본다든지, 돈 없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뭔가 한다든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밤에 따로 해준다든지, 할머니들. 그게 할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 사회가 있으니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현실적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에서 그냥 구청장님 관심사가 1번, 구의원 관심사가 2번, 동네 유지 관심사가 3번, 민원인께 4번 이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좋은 의제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 그래갖고 중간에 사업하다가 중단돼. 어떤 사람은 이걸 의제로 했는데 내 사업으로 해, 내 사업으로. 자기는 막 공익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면서 자기 것만 막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공론장에 와서 뭐 이렇게 했었죠. 공론장이 뭐다? 공론장.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송동구는 얼마나 열심히 했기 이렇게 잘 알아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론장 잘못하면 큰일 나요. 공론은 뭐냐면 퍼블릭 스페어라, 영어로. 불특정,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이슈가 되는 걸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몇 번 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교육 정책. 근데 공론위원회에서 나왔던 결과를 국가가 채택 안 했죠. 웃기는 거지. 그래서 공론장은 그냥 모여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의 목표를 두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오늘날 갑자기 뭐라니까 포스트잇 갖다 놓고 어떤 사회자가 와가지고 붙이세요 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막 생각도 안 나. 이쪽에서 떠들고 저쪽에 떠들고. 그러놓고 2시간 반 만에 한 3시간 동안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랜 동안 생각하고 의논해서 만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포스트잇만 돈 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원에서는 공론장과 공론 단원을 세팅했어요. 1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다가 이걸 누가 했어? 하고 붙이고 가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100명을 목표로 그 사람 연중으로 가고 수당을 줄였어요. 다른 돈을 쓰지 마. 사업하지 마라. 7천만 원짜리 사업 하나 줄이고 회의비를 주고 당신은 1년 동안 계속 나와. 그리고 이 문제를 1년 동안 생각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 근데 소통이 잘 되려면 경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 경청이 뭐예요? 경청은 경사됐다 할 때 경자예요.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너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야. 네? 근데 안 가지. 내 귀는 닫고, 네? 이거만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공감해야 돼, 공감.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 그러면 안 공감이야. 네.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당신한테도 필요하고, 당신한테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필요하고, 너한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객관성이 있어요. 제3자적 위치에서 사고를 해야지, 내 중심으로 하면 집에 있어야지. 여기를 왜 나오나. 그렇잖아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경청과 소통, 공감과 포용, 객관성과 실효성, 주인의식, 협력의지. 이렇게 할 거죠? 네. 협치가 도대체 뭐냐? 협자는 열십자, 힘력자 3개예요. 치자는 다스릴 치자예요. 우리가 정치할 때 치자가 다스릴 치자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치료할 때 치자예요.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원래 정치하란 말은 치수에서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방을 쌓아서 물이 넘치는 걸 막고 하는 게 치수예요. 원래. 그리고 협자는 열십자, 힘력자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열십자가 열이란 뜻도 있지만 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럼 왜 3개일까?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삼각형은 어디로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세 발이 3개야. 그래서 상권 분립이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협치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어요. 합리적인 소통, 협력적 의사결정, 그리고 명확한 역할 분담. 예. 리더가 앞에 선 사람이 총알을 먼저 맞고 전사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가지고 권총으로 너만 앞으로 가, 너만. 지금 있잖아, 용산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다 자기들의 역할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벗어나서 전쟁이 실패하는 거죠. 혁신은 왜 하냐? 혁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 신자는 새로 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말의 안장에 가죽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왜 말의 안중을 갈아요? 전쟁에 이기려고. 그 왜 전쟁에 이겨야 하죠? 훈장 탈라고? 아니지. 우리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우리 백성들 배불리 먹게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저기 어디야? 우크라이나? 소련이랑 싸우잖아요. 그게 백성들을 위한 건가? 지도자가.
자기 백성이 죽는데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통이 잘 되려면 경청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청, 의사전달을 잘해야 돼요. 회의하면 이렇게요. 협치회의하면 뚱 앉아서 자, 뭐 의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 근데 자다가 봉창 뜯는 사람이 있어. 뜬금 남의 뒷다리 긁는 사람이 있어. 엉뚱한 얘기해.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게 아닌데 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 이쪽 사람 기분이 나빠 째려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짜증이 나니까 핸드폰을 딱 열고 카톡을 봐. 그러면 어디로 가? 그렇지. 여기 응봉산이라고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순차 토론이에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고스톱 토론이라고. 공평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광을 팔고 패스야. 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 연산은 없어. 네, 연산. 그래서 사실은 토론이란 단어가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토론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디베이트잖아요. 7토자예요. 말씀한자에 말토자. 사람을 때린다는 뜻이야. 말로 때려서 논리로 너를 제압하는 게 토론이야. 사실은 여기서는 토론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TV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면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반대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좋은 생각들을 드러내서 그 좋은 생각을 합쳐서 좋은 계획으로 만드는 게 목표지 너하고 나하고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순차 토론이고 결론을 얘기하고 부연 설명해야 되는데 웅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인 말이에요. 그 자기 과거까지 막 나와 자기 집안 문제까지. 그게 안 돼. 설득시키면 안 돼. 그냥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도 섞어가면서 하면 좋겠다. 특별히 상대방의 눈을 보고. 네. 감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막 화나면 막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화나면 아무리 참을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이렇게 좀 참고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규칙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규칙.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규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룰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집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공 갖고 가서 멱살 잡고 넣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의 토론의 룰, 보통 영어로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자 발언을 1분 30초 내로 하자.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자. 보완적 대안을 제시하자. 결론 중심으로 얘기하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자. 이런 룰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임하는 게 좋겠다. 협력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뭐죠? 다수결? 그렇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적인가요? 난 다수의 횡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반대했던 사람이 참여를 안 해. 나는 저 여자 꼴보기 싫어서 안 나와. 이런 거잖아요. 모임에서 꼭 꼴보기 싫은 애가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을 꼴보기 싫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꼴보기 싫더라도 간격을 좁혀서 조금만 꼴보기 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건데 다수결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전체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면 기분이 나빠. 내가 반대한 걸 잘하면. 지금 정당들이 그러잖아. 민주당에서 무슨 정책을 냈는데 저쪽에서는 내가 안 낸 거니까 반대해요. 국힘에서 뭐 냈는데 민주당 내가 아니까 또 반대해요. 누구를 위해서 했냐가 중요한 건데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합의를 해라 이거죠. 합의. 다수결이 아니라 지금 이 안을 놓고 보완적 대안을 만들고 그래야지만이 그 카카오톡을 안 봐요. 상대방이 의견을 내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를테면 8발자국 걷고 2발짝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9발짝 뛸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우리가 반발짝을 더 가면 어떨까? 이런 거지. 아니요. 9개로 가야 돼. 이러면 순간 여기는 기분이 나빠. 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카톡을 또 꺼내. 편집을 하면 안 돼요. 절충주의. 예, 절충주의. 뭐, 예를 들면 뭐냐면, 식을 가면 우리 아들은 짜장면 좋아해요. 저는 콩나물국밥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다른 걸 좋아해요. 그럼 어찌했을까? 그래서 어쩐 일도 있냐면 각자 헤어져서 먹고 여기서 베스킨 라빈스에서 골라 먹는 재미에서 만나자. 요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테면 여름 휴가를 간다고 칩시다. 아버지들은 보통 계곡을 좋아해요. 애들은 어디를 좋아해? 안 가는 걸 좋아해. 그리고 뭐 아내는 어디를 가고 싶고 그래서 나는 설악산 가야 돼. 우리 집사람은 동해안 망상해수욕장에서 망상에 빠지고 싶대. 우리 애들은 가기도 싫고 맛있는 거나 먹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그렇지. 가다가 설악산 안 가고 조금만 산 들려가지고 잠깐 보고 계곡에 발 담그고 그 옆등이 가고 토종닭 먹고
맛있는 거. 그리고 나서 망상에 수험증 갖고 망상을 때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런다는 거지. 야, 이 새끼, 아빠가 가야지.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빠는 맨날 자기 마음대로 안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주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만민공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때처럼. 옛날 신라에서 화백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이런 방식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합의 안 되잖아요. 죽고 살고 해야 되는 문제면 뭐 양상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죽고 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지역에서 의지에 막 머리 싸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데 안 하면 어때? 합의가 안 되면 미루라는 거예요. 미루면 돼요. 응. 이혼도 미루면 이혼 안 하는데 그냥 도장을 찍으려니까 그 나중에 가고 아이 부관이 병가이 그놈하고 살 건데 이게 나온다. 다음으로 미루세요. 사주 후에 만납시다. 그게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걸 숙려 기간이라고 그래. 숙은 익은단 말이야. 익힌다는 거. 익히려면 어떻게 돼? 시간이 경과다. 그래서 내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 잘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자는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분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 오면 발견이 안 되죠. 동네 돌아다니다가 불편한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옛날에 중랑구 살 때 아파트 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동네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제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 와서 얘기하려면 꿀을 드셨는지 벙어리가 돼 그때는.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잘 먹고 이 얘기를 잘해. 신기해서. 그래서 고칠 게 뭐예요?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스테인리스로 소리함이라고 만들었고 각 통에다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열쇠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꺼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담배꽁초가 나왔는데 의견도 나왔다는 거예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살던 동네가 그 세입자가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서민 아파트였는데 어린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서 그때 서울시에서 아파트별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 내 돈도 안 들잖아. 그 신청을 했는데 덜컥 됐네? 그래서 고쳤어.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좋아하지. 내 돈도 안 들고. 그런 거죠.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걸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만나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의견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요청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줘야 돼. 근데 보통 잘 안 주려고 그래. 근데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협치가 안 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의 약간의 접점 역할을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전달을 잘하고, 민간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한심해요. 진짜로. 저럴 수가 있나? 근데 또 행정 입장에서 보면 민간이 또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맨날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행정에서는 당신은 말이야, 왜 민간 입장만 생각하냐. 근데 민간인들은, 협치위원들은 나한테 또, 왜 당신은 9,000평만 나한테 어쩌라고.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있죠. 여기 성동구도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라 행정 지원 조직으로 보였어요. 당신들은 물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자세가 중간에 있어서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된다? 여기 민간을 봐야 돼. 그래서 민간의 생각을 행정에 투영해 주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인데 지금은 대부분 중간 지원 조직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행정 서포트 조직으로 전락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탐색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을 좀 한다. 그 다음에 이 내 생각이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관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도 있고 정책 수요자도 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절충을 좀 해야 된다. 의견 조율.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동시에 다 못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공론장에 오면은 이제 뭐 투표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행정에 제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적 고도화 과정도 거치고 다듬고 막 하겠죠. 이제 우리가 보통 뭘 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저까지 가잖아? 그럼 다시 와야 되잖아. 방향을 먼저 잘 잡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야 이놈아 나는 60이 넘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네가 알면 어떡하냐. 1년 동안 놀고 네가 잘한 게 뭔지 모르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인가? 어딘가는 중학교 졸업하면 1년 쉬어요. 학교 안 가고. 뭐냐면 너가 가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찾아보고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그러니까 학원 가가지고 집 밖에 모르니까 저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검사들이 잘한 거는 뭐냐면 시험만 잘 본 거예요. 딱 그때 시험 잘 본 걸로 평생 하잖아요. 그 나는 우리나라 배심원제도 빨리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여기 모여가지고 공론장에서 생각한다고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리함을 설치하든 저기 주기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의견 수렴을 위한 동네를 방문하든 해야 되는 거야. 동네 경로당을 다니든 뭐 어린이집을 다니든. 공론장이 아까 뭐 이렇게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걸 상설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원구는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조례 아예 상설하도록 강제는 안 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재원을 확보해서 공론장에 오신 분들한테 사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잖아요. 지금 오늘 회의비 줘요, 안 줘요? 여기 고대 그리스도의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민회가 있었어요. 근데 민회는 추첨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시민이 다 못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투표했단 말이에요. 한나절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단 말이야. 왜? 너는 장사 안 하고 가서 투표했으니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의무를 줘야지. 그렇게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여기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또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공론에 참여한 사람이 일정 수를 성동에 맞는 성동형 공론장을 설계할 필요는 있다. 의제 발굴 접수를 상시화하는 게 난 필요하다. 그래서 늘 모아놨다가 나중에 공론장에서 그거를 의논하고 분과 저희 노원구는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분과를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문화예술, 뭐 체육, 건강 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도.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 내 거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기반분과, 발굴분과, 실행분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설해서 이런 거를 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 유엔에서 발표한 17개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까 한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접근해야 될 전략적 방향을 미리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거죠. 자, 좋은 의제. 공공성이에요. 내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혜의 보편성. 골고루 혜택을 봐야 돼. 우리 동네만 보면 안 돼. 물론 우리 동네만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넓게 봐야 된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네, 뜬구름 잡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중단되거나 논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저는 협치 사업 또는 협치 회의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는 제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해서 모두한테 필요하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되게 만들어야지 서울시가 돈 주니까 한 해 하고 만다?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봐. 그리고 모든 일이 1년 해갖고 되는 게 어딨어요.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지금 회계년도 단위로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구조라서 그렇지 나무를 심어도 꽃이 피려면 3년 걸리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을 1년 안에 다 끝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해요.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괜찮아. 그러면 협치에서 심의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정했어요. 우리는. 나머지를 만드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원에서는 아동 청소년 의회라는 게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조례를 만들어지기 전에 협치 사업으로 예산을 줬어요. 근데 이게 작동이 잘 되니까 조례를 만드니까 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금은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걸 만들 때 목표는 뭐냐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정책을 나이 많은 구의원이 늙은 할아버지가 정책을 정하고 있어. 그럼 그 정책이 맞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그 청소년 의회가 심의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패스를 안 시킨다. 물론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앞으로 그 조직은 의회 산하에 넣어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은 심의를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그 사람이 성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 하다가 구의원 따까리 하다가 국회의원 따까리 하다가 하는 사람 많잖아요. 식당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정치는 난 직업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고 네가 열심히 못하면 다음에 떨어뜨리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권에 개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돈도 안 받았으니까. 노원구는 이렇게 규정을 많이 쌓아요. 그러니까 공론장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거를 모이세요, 요렇게 하세요, 뭐 포스트에 붙이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왜 의제 발굴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누가 하고 언제 하고 이걸 정해놨어, 룰로.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더라도 파이프는 통일시킨 거야. 방법은 통일시킨 거야. 내용은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방법이 틀리고 여기 방법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 안 맞죠. 그래서 아예 치열한 논쟁 끝에 목적, 의제를 제안하는 주체,
누구냐? 행정, 기관, 중간지원 조직, 일반 시민, 단체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행정도 하라는 거야. 그리고 비전이나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하라는 거야. 구청장은 여기를 포용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협치사업하는 사람 배제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정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비스무리하게 맞아떨어져 실효성이 있는 거지. 구청장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제 발굴 공모 절차, 의제 선정 절차 이런 거 쭉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목적은 이렇게 정했어요. 목적은 왜 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어디로 가는지를 정하지 않고 가면 어디로 가냐? 삼청포로 가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집을 치려면. 그냥 벽돌부터 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의 주체도 정했어요. 협치회의도 한다. 의제 발굴. 행정 각 부서가 한다. 관련 기관, 일반 주민. 그리고 의제 규모, 발굴 제한 분야는 협치회에서 정했어요. 어떻게? 구정의 중장기 비전에 먼저 도출한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혁신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혁신계획에 맞게 실행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한 1년 단위 사업보다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놓고 1차 년도에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드롭을 하고 이게 계속 끌고 나가다가 2차 년도에 조금 더 확장하거나 깊게 하고 3차 년도에는 완성도를 높이고 4차 년도에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유엔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류가 발전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17개의 분야를 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고 우리하고 거리가 먼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그걸 몇 가지 정했어 우리가. 야 우리 노원에서는 건강과 웰빙, 성평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모두를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 생태계 보호 이쪽 분야에 우리가 의제 개발을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전략적 방향을. 그리고 그 범주 내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모해요. 공모. 설명해요. 설명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참여하려고 공모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소리함을 터는 거지. 설명해서 해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쓴다. 온오프로 다 해요. 직계 분류 검토 고도화 작업을 해요. 협조 공론장에서. 예, 그래서 구름을 모아 비를 내는 거. 여러분들은 비를 만들어야 돼. 비를. 예. 비를 만들어서 그 비가 나무 위에 떨어지고 뿌리에 가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눠 먹어야지.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했어요. 절차는. 분과 행정이 검토한다. 법적상, 중폭성 이런 걸 순서를 정했어요. 이렇게. 1차 수기, 분과 평가, 배점 기준도 정했어요. 이걸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2차 수기, 협치회에서 전체 평가했어요. 수기 다음에 분과에서 수기하고 올라오면 협치 전체에서 평가해서 배점했어요. 공론장 평가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점수를 높게 하고 온라인은 좀 낮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실행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평가위원회를 두어서 객관적으로 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특정 사업으로 그 예산이 많이 몰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쭉 밟아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발굴, 수립, 실행, 평가, 활용 및 보완 이런 거는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비전 하면 잘 몰라 사람들이 추상적이야 너무나. 근데 비전은 내 눈에 보이는 거야. 텔레비전 아시죠? 그러니까 비저블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이는 뜬구름 잡으면 안 비전이야. 보여야 돼. 그래서 제가 비전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진이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님과 함께라고 있잖아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보이잖아요. 저 초원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보여야 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이 낡았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는 게 비전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의제 발굴은 뭐야? 건축 설계하고 시공 설계하고 업자 만나고 구매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업자 선정했네. 그리고 나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집을 졌어. 이게 실행이죠? 그죠? 이제 살아보니까 뭐 안에 무슨 냄새도 나고 뭐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좀 고치는 거야. 그게 평가야. 그래서 예를 들면 거예요. 이를테면 비전을 만들어볼 때 뜬구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도 편하게 누리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를 비전이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들자고 막 데모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하냐?
비전인데 과제 사업은 뭐가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지. 일테면 우리가 식당 가면 휠체어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걷기 편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걷기 편하겠지. 보행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는데 나는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안 행복해 하지 마요. 예. 내가 안 행복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그 동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성장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례 만들 때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서 관여를 했고 어쩌다 보니 협치위원장이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동구까지 와 강의까지 했네. 성장이 된 거지. 예, 성장이 된 거야. 나누고 쉬어야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마지막에 바꿈이 그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막 주구장창해 이거 막 오랜 동안 그러면 안 돼. 좀 하면 왜냐하면 임기를 정한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화 보신 분 이게 뭐죠? 난 늑대와 춤을 옛날에 봤는데 늑대가 한 마리도 안 나와. 그 늑대가 춤도 안 춰. 남북전쟁 당시 인디언, 이게 저 사람이 포로가 됐나? 하여튼 인디언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말도 안 통하고 근데 거기에 처자랑 사랑에 빠지고 동지애를 느끼고 동료의식을 느끼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난 협치는 그렇다고 봐. 굉장히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 동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걸 낭독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마치 다른 모습, 다른 말, 다른 생각들을 함께한 시간이, 함께한 어려움이, 함께한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우리라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동구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